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위 관련 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은 32도를 넘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어떨까 싶은데 주식시장부터 반응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요. 어제 오후 기준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을 포함하면 상위 5개 종목 모두 빙과 관련주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메로나와 바나나 우유 만드는 빙그레는 24% 올랐고 혜태 제과는 29%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빙그레는 장중에 11만 5,500원까지 오르면서 1년 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조스바 만드는 회사죠. 롯데 웰푸드 역시 어제 12% 상승한 17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경상권에서는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때이른 더위에 시원한 빙과류 만드는 회사 주가가 먼저 급등한 겁니다. 네, 더위가 빨리 찾아오니까 빙과류 주식이 올랐다는 것,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다 보니까 이런 기후 탓에 식자재 값은 좀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 사과나 배 같은 네. 농산물 가격 많이 올랐고 식탁에도 굉장히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렌지 주스나 코코아 같은 식재료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렌지 주스 농축액의 선물 가격 보시면요. 지난달 말 파운드당 5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 오렌지 주스의 70%를 브라질산으로 만드는데 최근 브라질의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코코아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톤당 약 2,500달러 선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국제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번지면서 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4,500달러까지 올랐고 투기 수요까지 몰리면서 4월 중순에는 11,000달러까지 갔습니다. 올리브유 많이 드실 텐데요. 가격 역시 올랐습니다. 지중해 연안국의 가뭄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1년 새 40%가량 올랐습니다.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스페인 슈퍼마켓에서는 비싼 술이나 와인병에만 이 도난 방지 태그를 달았는데 비싸진 가격에 올리브유 절도가 늘어나자 보안 태그를 올리브유에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커피 가격인데요. 원두 가격은 베트남 가뭄과 브라질 냉해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36%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식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때문에 2035년까지 식량 물가가 연간 최대 3.2%포인트 오르고 전체 물가는 연간 최대 1.2% 밀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품화가 뜬다. 초품화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개품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개품화는 개를 품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반려견 키우는 네.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 이제 강아지들을 위한 놀이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은 2019년 의왕에 건설한 아파트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고요. 하나건설은 전국 7곳 아파트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또 포스코나 쌍용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도 반려견 인구 증가에 맞춰서 놀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랑 조금 다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요. 울타리가 이렇게 넓게 쳐져 있고 네. 강아지들이 이제 통과하면서 놀거나 징검다리를 건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건설사에 확인한 바로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은 가정 입장에서는 이게 시끄럽다,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가 당장 크게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5천만 국민 중에 4분의 1이 강아지 키우는 셈입니다. 반려동물에 쓰이는 연간 카드 지출액도 꾸준히 늘어나서 2019년엔 26만 원이었지만 22년에는 35만 원을 넘었습니다. 씁쓸한 현실은 반대로 저출생은 갈수록 심각하다는 건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84명, 이듬해 0.81명으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0.72명으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반려견 사료 판매량이 아기 분유 판매량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는 낳지 않고 네. 강아지는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 먹는 게 이제 아기들 먹는 분유보다 훨씬 더 잘 팔린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올해 1월부터 5월 기준 지마켓의 그 자료를 보시면요.
반려견 사료와 아기 분유 판매량 비중을 비교해보면 각각 69%, 31%로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까지는 분유와 이유식 비중이 높았는데 이듬해부터 수치가 역전이 됐습니다. 22년에는 사료 판매가 54%, 작년에는 55%로 줄곧 분유 판매량과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산율을 반영하는 소비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다가오는데 뜨는 여행자 보험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해외 여행 가실 때 여행자 보험 들고 가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뭐 애들이 있으니까 꼭 갈 때마다 가입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1, 2만 원 정도 소액이니까 가입을 하고 가는 편인데요. 무사히 돌아오면 이제 보험은 없어지죠. 환급받는 것은 없는데요. 그런데 해외 여행 후에 별탈 없이 무사히 돌아오면 네.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보험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손해보험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지난해 5월 내놓은 상품인데요. 사고 없이 무사히 귀국하면 가입자 모두에게 안전 귀국 환급금 10%를 제공합니다. 사고가 나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상품과 차별화하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10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다른 보험사도 비슷한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KB손해보험은 귀국 축하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원래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갔다 오면 사실상 그냥 날아가는 건데 일부라도 돌려준다고 하니까 인기를 끌만 할 것 같은데 금융당국에서는 이 상품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존의 보험 체계를 비트는 네.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았고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 보상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특히 환급금이 보험금에 미리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따라오는데요. 이 보험료는 순보험료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과열되면 보험 혜택과 상관없는 사업비를 일부러 더 높게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금융당국은 이런 여행자 보험이 다른 상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손해보험 업계 전략과 또 마케팅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쿠팡 관련 뉴스네요. PB 상품,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 제품을 부당하게 띄웠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핵심은 이제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서 PB 상품,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 상품에 좋은 리뷰를 쓰게 하거나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맨 위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의혹인데요. 네. 이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한 사람이 40일 사이에 마스크 600장, 고양이 모래 210리터를 구매한 경우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리뷰에는 어떤 곳에도 뭐 직원이나 체험단이었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PB 방역 마스크에는 평점을 5점을 줬던 소비자가 경쟁사 마스크에는 1점을 줬다면서 이게 정상적인 소비 행태 맞냐, 정상적인 리뷰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쿠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난 4월 공개한 입장문을 보면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유통업계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본질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검색장 위에 노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위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꼭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 플랫폼은 네. 사용자와 사회를 위해 자신들이 알고리즘을 짠다 이렇게 주장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플랫폼 자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부분 또한 작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것을 넘어서 아예 자체 브랜드 PB 상품 비중을 높이고 있죠. 이런 PB 상품은 보다 위쪽에 배치되는 사례가 많고요. 결국 독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PB 상품을 만약에 마트나 편의점에서 본다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공간은 좀 다르죠.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소비자 권익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각각 구글의 광고 사업이 독점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공정위도 지난달 쿠팡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육아퇴직 제도가 은행권에서 확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퇴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는데요. 네. 육아퇴직은 퇴사 후에 2, 3년 정도 아이를 돌본 후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권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지원을 받아서 총 35명이 육아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육아퇴직 조건을 보시면요.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대상이고 퇴사 2년 6개월 뒤 퇴직 전 직급 그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쌓은 인사평가와 연수 이력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국민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직원 45명이 재채용을 보장받고 퇴직했습니다. 은행의 육아휴직은 보통 2년인데 여기에 육아퇴직 3년까지 합쳐서 최대 5년간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할 기회를 준 거죠. 은행들이 육아퇴직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2, 3년 정도 아이 돌본 후에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하겠다. 그런 기회를 얻고 싶다는 직원들이 많아지자 이를 제도화한 겁니다. 육아퇴직 제도가 정착이 되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 보다 긴 시간 양육에 집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육아퇴직 제도라는 것 다른 업계로도 좀 확산이 된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육아퇴직 분명히 다른 업계로 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 모두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지적했죠. 한국은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게 특히 어렵다. 그래서 저출생을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편에선 육아퇴직 제도가 저출생 고령화와 맞물려서 입사와 퇴사를 자유롭게 반복하는 이른바 N퇴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 저희보다 빨리 고령화를 겪고 있고 또 고령퇴직자의 재채용이 활발한데요. 육아퇴직은 물론 희망퇴직 또 정년퇴직자들도 재입사를 반복하는 현상이 금융권을 넘어서 다양한 업종에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경제소속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